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 431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아주 쉬워요. 원리만 딱 이해해 주시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432페이지. 자, 재무비율의 종류에 먼저 유동성 비율. 자, 유동성 비율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유동 비율하고 그 다음에 당좌 비율. 자, 어떤 거든 자, 밑에는 유동 부채가 돼요. 요것도 유동 부채. 그리고 이제 위에는 유동 비율이니까 유동 자산을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좌 비율이니까 여기다가 당좌 비율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 부채가 100원인데 유동 자산이 얼마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2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 100원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00원이 있으면은 충분하다. 그 정도면은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우리 기업은 언제라도 우리 기업이 갚아야 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200%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빚을 못 갚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는 100원인데 당좌 자산이 얼마냐? 한 100원 정도 있대요. 그러면 100%. 그러면은 100% 이상이면 그러면은 언제라도 내가 갚아야 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이 당좌 비율, 당좌 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뭐 내가 갚아야 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 100원인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100원이면 언제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은 유동성 비율의 두 가지, 하나는 유동 비율이고 하나는 당좌 비율인데 무조건 밑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 여기는 자, 당좌 자산, 당좌 자산.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밑에가 부, 위에가 자. 당좌 비율이면 당좌 자산, 유동 비율이면은 유동 자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자, 활동성 비율인데, 자, 요거는 활동성 비율은 자, 그러니까 회전율을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선 제일 먼저 매출채권의 회전율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빠를수록 좋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먼저 뭘 먼저 기억하시냐? 자, 우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왔고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뭐 순자산 회전율. 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회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무조건 자, 여기 분모는 뭐가 되느냐? 분모는 얘네들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매출채권이고 여기는 재고자산이고 여기는 순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모에 그 앞에 놈을 갖다가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뭘 쓰느냐? 자, 분자에는 이 매출액을 쓰시면 돼요. 매출액. 자, 매출액인데 다만 재고자산 회전율일 때 요때만 얘를 매출원가로. 자, 요것만 주의하시고 자, 여기는 뭐가 돼요? 매출액.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회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서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매출채권 앞에는 평균 매출채권이에요. 평균 매출채권이고, 평균 재고자산이고, 얘는 평균 순자산이죠. 그러면 평균 매출채권은 기초의 매출채권과 기말의 매출채권을 둘로 나눈 거. 그러면 기초의 외상매출금이 자 예를 들어서 20인데 기말의 외상매출금이 40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60이 되죠.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눠주면은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매출채권이 30만 원인데 당연도 매출액이 150이래요. 그러면 5회가 되는 거죠. 5회.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1년에 5번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1회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는 어음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 돈을 회수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이 소리고, 얘는 1년에 5번이니까 360 평균적으로 360일로 잡습니다. 1년을. 그러면 4회라고 한번 가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90일마다 한 번씩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우리 기업에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재고자산은 주의할 게 매출 원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재고자산, 기초의 재고자산하고 기말의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둘로 나누면은 평균 재고자산은 30만 원이죠. 근데 매출 원가가 120이래요. 그러면 4회가 되겠죠. 3, 4회. 이렇게 4회가 되면은 우리는 재고자산을 한번 구입하면은 1년에 4번 정도는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사다가 90일 만에 한 번씩 매출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역시 회전율이 높을수록 우리 기업에는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자, 순자산은 자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을 둘로 나눠주면 평균 순자산은 30인데, 자, 이번에 매출액이 자, 역시 1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4회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 활동성 비율로서 회전율을 물어볼 때 그때는 무조건 분모는 따라와라. 앞에 거를 그대로 따라와서 평균 매출채권, 평균 재고자산, 평균 순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무조건 매출인데 단 하나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그때만 매출원가로 바꿔주시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문제 풀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 분석하는 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은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5의 수익성 비율. 자, 이거는 이제 이익의 분석이에요. 자, 이익의 분석으로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매출액 이익률. 자, 매출액 이익률. 그 다음에 순자산 이익률. 자, 그 다음에 뭐 자기자본 이익률. 뭐 항상 이익률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 경우에는 자,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매출액 이익률 그러면 여기다가 매출액을 쓰시면 되고, 자, 순자산 이익률 그러면 여기는 순자산을 써주시면 되고,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면은 자기자본 이렇게 쓰고 여기다는 이제 이익을 갖다가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이익을 갖다 써주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돼도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나와 있는 매출액 이익률, 자,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고, 영업이익률 그러면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면은 매출액분의 순이익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흐름만 좀 잡아주시면은 바로바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38페이지의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자,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부채 비율은 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자, 요거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자산이고 여기는 부채고 요건 자본인데, 자, 자산이 100원이고 자, 부채가 40원이고 자본이 60원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예요. 그러면 60원분의 4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60원분의 40원이니까 자,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나요? 한 66%, 66.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본분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총 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니까 100원분의 자기 자본이 6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60%가 내가 우리 자본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요 놈을 가지고 자,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딴 거는 어려운 거 없고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오늘 논하드린 프린터, 자, 프린트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프린터. 자, 공식은 다 외다고 치고, 자, 요거는 이제 외다고 치고요. 자,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매출 총이익률. 자, 이거 조금 아까 한 거에서 진 거죠? 그러면 이익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액분의 이익,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문제를 보는 순간에 공식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이다 그랬으니까 우선 매출액이 얼마냐, 요거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자, 거기 보면은 총 매출액이 150만 원.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자, 뭐를 빼줘야 돼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자, 요거를 빼면은 얘가 이제 순매출이 되는 거죠. 언제나 순매출로 해야지 총 매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 매출액이 150인데 매출 애누리는 얼마 나왔느냐? 자, 거기 보시면은 15만 원이 매출 할인이고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 35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35만 원하고 15만 원, 50만 원만 빼면 되네요. 자, 그러면 50만 원을 빼면 자, 우리 회사의 순매출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익을 구하는데 여기서 뭘 구했어요?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매출 이익을 갖다 써야 되죠. 그럼 매출 이익은 자, 이렇게 구합니다.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여기서 기말을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초재고는 30이고 기말재고는 47만 원. 그럼 여기에 순매입액을 찾아줍니다. 자, 순매입액은 어떻게 찾아요? 총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자, 요거를 빼면은 여기 이제 순매입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매입액은 100만 원. 여기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찾아보시면 환출이 5만 원이고
매입 할인이 13만 원이니까 얘가 18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순매입액은 8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8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는 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2만 원에서 47만 원을 빼면은 65만 원이 매출원가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순매출액은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은 35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 총이익률. 자, 매출 총이익률. 요거는 얼마가 되느냐? 35%니까 5번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리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산만 좀 빨리빨리 계산하시면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S사는 현재 유동 비율은 200%고 당좌 비율은 100%. 아주 양호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상품을 100만 원 구입하면서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 금융 상품을 양도했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이 거래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제 저거를 분석하는 거죠, 바로. 자, 먼저 지금 조건하고 똑같아요. 유동 비율 200%. 자, 당좌 비율이 10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품을 100만 원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숫자를 빨리 적은 숫자로 바꿔버리시면 되죠. 왜? 우리가 여기가 유동부채가 100이고 유동자산이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품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10원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이 10원을 구입했고, 자, 5원은 소유하고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금융상품은 5원이 없어지고,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이 5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유동비율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자, 유동비율은, 자, 먼저 유동부채, 이거죠. 유동부채가 5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105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자, 상품도 유동자산이고, 단기금융상품도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 5원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200원인데, 5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205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00% 이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여기가 105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적어도 210원 이상이 돼야 200%보다 높아질 텐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205 나누기 105. 그러면은 1.95%네요. 자, 195%가 되는 거죠. 195%.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에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자, 유동부채가 100원인데 유동부채 5원이 늘어났으니까 105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당좌 자산을 써야 되는데, 자,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품은 요거는 재고자산이니까 아까 유동비율 할 때는 들어가지만 요거 당좌자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5원이 단기금융상품, 얘가 당좌자산이니까 5원이 죽었네요. 그러면 100원에서 5원이 줄면 95원이 되니까 역시 아까는 100%인데 100%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유동비율도 감소하고 당좌 비율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5 나누기 105 그러면은 90.4%. 자, 이렇게 됨으로써 유동비율 감소, 당좌 비율 감소. 자, 그러면 유동비율 적어지고 당좌 비율 적어진다 라고 해서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이 비율 분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보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요령이 알아요. 요령이 나와. 그래서 아주 나올 때마다 훨씬 더 수월하게 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말 현금을 10만 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 비율은 180%고 당좌 비율은 90%래요. 자, X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차입금을 10만 원 상환하기 위하여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것도 역시 자, 같은 숫자를 집어넣고 자, 분석을 해봅니다. 자, X1년 말 현금을 10만 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 비율이 180%. 그러면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요. 자, 이 녀석은 지금 180%다. 그 다음에 자, 유동 부채분의 당좌 비율이 90%. 당좌 자산은 자, 요거는 이제 90%래요.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차입금을 10만 원 상환하기 위하여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액을 자, 이렇게 맞춰 보자고요. 유동 부채를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유동 자산은 18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좌 자산이 90만 원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기 차입금을 10만 원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두 사용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10만 원. 자,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정리해 보면은 자, 우선 유동 부채가 100만 원인데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동 부채는 90만 원이 될 거고 자, 유동 자산이 180인데 여기서 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얘는 17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 자, 170만 원을 90으로 나누면 얘는 188%가 되네요. 자, 188%가 되니까 이 경우에 유동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 부채 역시 10만 원이니까 얘는 이제 90만 원이 되겠고 당좌 자산 90에서 자, 10이 죽었으니까 얘는 80만 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80 나누기 90. 그러면 여기는 88%네요. 자, 88%가 됨으로써 얘는 어떻게 돼요? 90%에서 88%가 되니까 얘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고 당좌 비율은 감소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은 숫자를 빨리빨리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은 바로 비율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다음 중 유동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뭐겠느냐? 유동 비율에 영향을 안 준다네요. 그럼 여기다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은 기본이 아까 유동 비율은 200%다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매출 채권이 있는 거래처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아, 이거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 환어음이라는 것은 참 아직 안 배운 건 이게 요즘에 이거 어음은 별로 중요성이 없어서 잘 안 하는데 이 환어음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B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선 A가 B한테 자, 먼저 상품을 B라고 할까요? B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매출 1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뭘로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4월 1일 날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B가 여기 이제 4월 1일이잖아요. 자, B가 5월 1일 날 자, C한테 상품을 매입합니다. 자, 상품을 얼마를 매입하느냐? 100만 원을 매입하면서 자, 어떻게 해요?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은 현금이고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이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잖아요. 이럴 때 B는 C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야,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걔를 이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안 되겠냐 이런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럼 C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5월 1일 날 자, 얘는 이제 상품 매출이 돼요. 자,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이 되고 자, C는 오케이 알았다. 근데 만약에 A가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A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B는 누구한테 가요? A한테 가서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갚을 거 빨리 줘 그래요. A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은 좋아. 너 언제 줄 수 있어? 6월 말일 날 줄게. 그럼 너 6월 말일 날 나한테 주지 말고 그 대금을 C한테 줘라. 줄래? 그럼 A는 마찬가지잖아요. 얘한테 주나 얘한테 주나 똑같으니까 알았어. 그럴 때 B가 뭘 발행하느냐?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자, 이때 무슨 어음이 발행되느냐? 환어음이 발행되고요.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자, 발행은 누가 했습니까? 발행은 B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어음의 수취인은 누가 돼요? C가 되죠. 그런데 이 어음의 지급을 A한테 야, 네가 나한테 줄 돈을 얘한테 줘라 이 소리죠. 그래서 너 지급할 거야? 얘는 지급한다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급인란에다가 자, A가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A, B, C 세 사람의 거래가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환어음이에요. 그러니까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 이 B죠.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B는 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A한테 받아야 할 뭐가 없어지느냐?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A는 자, 5월 1일 날 B한테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은 없어지죠. B한테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은 없어지고 대신에 C한테 갚아야 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기죠. 지급어음. 그 다음에 얘는 누구한테 받던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얘는 받을 어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환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 A한테 배금의 결제를 사인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급인이 되는 거고 이 어음에 자, 지급인은 A가 되는 거고 이 어음의 발행인은 B지만 어음상의 채권 채무는 생기지 않는 거고 자, 이 어음의 수취인은 얘가 수취인이 되는 거죠. 요런 어음을 우리가 이제 환어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어음이 나오겠습니까? 모르죠.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 상품을 구입하고 자, 대금은 매출 채권이 있는 거래처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그럼 얘 얘기잖아요, 얘.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자, 뭐예요? 요 거래를 함으로써 자산이 100만 원 늘어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에는 아무 영향이 없네요. 자, 100만 원에 자산도 아무런 영향이 없네. 그러면 얘가 뭐야? 결국은 유동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자, 요 거래를 자, 무슨 문제예요?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매출 채권이 있는 거래처 A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는 A 보고 네가 대신 갚어라고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B 입장에서는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이 늘어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유동자산이 감소됨으로써 100만 원 부채는 아무 영향이 없고 유동자산이 300이 됐다가 100이 줄었으니까 그대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동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답은 1번.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유동 비율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B. 두 번째 문제. 자, 2번. 장기성 매입 채무를 매출 채권하고 상계했대요. 이건 뭐야? 내가 갚아야 될 장기성 매입 채무를 그러면 이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년에 물건을 사면서요 2년 있다 줄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기성 매입 채무를 내가 받을 채권하고 상계했어요. 그럼 내가 받아야 할 자,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를 해버리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는 비유동 부채니까 여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얘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 자, 유동자산은 200에서 100이 됐으니까 100이 줄었어요. 그러면 얘는 유동 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2번 자, 유동 비율이 감소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1번은 유동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 것이고 자, 세 번째, 상품을 원가에 판매하면서 2년 만기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 자, 상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자, 대금은 2년짜리 어음을 받았으니까 장기성 매출 채권이 되죠. 그러면 이 장기성 매출 채권은 요거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여기는 유동부채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100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유동자산이니까 관계없고 얘는 유동자산이 100이 줄었네.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이 줄었으니까 100만 분의 100만. 그러면 유동비율은 1. 아까는 2였는데 자, 죽었어요. 감소. 자, 네 번째. 장기성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고 자, 여기서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동부채는 아무 영향이 없고 자, 현금은 유동자산인데 늘어났고 얘는 비유동자산이니까 관계없고 그럼 이번에는 300이 되니까 이번에는 유동비율이 증가했네요. 자, 5번 급여를 현금으로 줬대네. 그러면 차변의 급여 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유동부채는 아무 영향이 없고 유동자산 200이 자, 얘는 비용이니까 관련이 없고 100만 원이 죽었으니까 얘는 100만 원. 그러면 유동 비율은 100%가 되니까 얘는 감소.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유동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케이스는 1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씩만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집어넣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자, 주식회사 벙글벙글에 X1년 1월 1일 날 재고자산은 150, 12월 말일에 재고자산은 90. 자, 벙글벙글에 X1년도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2.4회였다면 X1년도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우리 아까 회전율 나오면 무조건 분모에는 문제에 나온 것 같다 쓰시고 분자에는 무조건 매출액을 쓴다 이랬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뭘 주어졌어요? 얘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얘를 그대로 밑에다가 쓰되 밑에는 평균 재고자산이다. 그 다음에 회전율로 나오면은 자, 분자는 무조건 매출인데 딱 하나 재고자산 회전율만 얘가 매출원가로 바뀐다. 자, 그럼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기말 재고자산 나누기 2. 그러면 자, 1월 1일에 재고자산은 150이고 기말의 재고자산은 90. 그러면 240이 평균 재고를 구하려면 2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120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올려놓으면은 걔가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여기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2.4회라고 먼저 나와 있잖아요. 얘가 나왔으니까 요거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20만 원 곱하기 2.4. 그러면 여기는 288만 원이었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검산. 288만 원 나누기. 자, 120 하시면은 정확하게 2.4회가 나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X1년도 매출원가 자, 지금처럼 계산하면은 288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요 몇 개 안 되는 공식 요거 자꾸 그려가지고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6번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 부족한 것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